이번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두 기자님께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안 솔깃할 거 압니다. 예, 좀 더 안 해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안 사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에 아주 잠깐 동안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 솔깃할 수 없는. 제가 진짜로 정말 약속합니다.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강남의 집 한채입니까? 잠깐만요. 그게 소원이라면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아, 진짜 불가능한 거다. 강남에 집 한 채를 사주겠다는 소리라고.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멍이에요? 뻥 뚫렸네? 야, 저길 들어가라고? 이곳은 바로 예멘 마라주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요. 폭은 대략 30m에 깊이는 100에서 250m로 추정. 그리고 마치 우물처럼 생겨서 바르호우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 물이 고여있기는커녕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요. 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체불명, 용도불명,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 일명 지옥의 우물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토룡이 있을 줄이. 그러니까 뭐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부터 지옥의 우물이라잖아요. 앞으로 우리끼리 뭔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문인 게 드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쑥 보고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올해 6월 예멘 마라주 지질조사 광물자원국에서 우물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산소가 희박하고 공기도 순환하지 않아 도저히 바닥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대는 우물의 약 60m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우물 안에서 계속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 산소도 희박해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썩은 냄새? 썩은 계란 냄새? 그런 거는 그 유황 냄새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체. 동물들? 아 동물들이 저기 못 나왔나 보다. 들어가서 썩었나 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예멘 현지인들은 저 안에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갇혀 있다던데. 가까이 가면 우물에 갇혀 있는 악마들이 사람을 구멍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우물에 절대 접근 금지. 심지어 우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들은 초화산일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후속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기 좀 가기 무섭다, 근데 진짜. 예멘 사막에 위치한 거대 구멍, 과연 미지의 검은 구멍 가래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심약귀, 귀신이 사는 폐교?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도 그렇고 공포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학교죠. 뭐 학교마다 무슨 뭐 동상이 움직인다. 이순신 장군 동생 움직인다. 학교 지을 때 뭐 밑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속 장소보다 더 섬뜩한 실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이자 국내 3대 심령 스팟으로 손꼽히는 한 폐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 지금 운동장에 풀이 저만큼 자란 거예요? 폐교 안 가봤구나.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흙이 안 보여요. 이 잡초가 무서워하지. 풀을 솎아내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다 갈대밭이야. 그거 그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운동장부터 무섭네. 일단 그 갈대 잎들이 내 발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가다 보면. 자, 이곳은 1979년 주경야독하던 여공들을 위해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는데요. 그러나 점점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되자 결국 2005년 2월에 폐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교가 대체 왜 공포 마니아들의 성지가 됐느냐? 사람의 발길이 드문 어둡고 습한 곳에 위치해 국내 폐교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으스스한 데다가 이 학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문 중 하나가 과거 학교 인근에 있던 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탈옥한 뒤 한 학생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4층 교실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는데요. 이런 흉흉한 소문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영상과 사진에서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간 사람 있었구나. 뭐야. 허허. 저 뒤에 빨간 줄 근 게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아 근데 저 형은 눈이 약간 침침해가지고. 멀리서 봐봐요. 아, 노아님은 무섭지도 아, 않구나. 나는 노안이면 되게 폐교가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보여야 무섭지. 이게 형이 유리한 게 있네. 그러니까. 부럽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요. 2010년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 폐교를 찾았는데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촬영에서 양쪽 팀 모두 폐교 4층에서 귀신을 목격.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귀신의 오른쪽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흉터가 있는 여자 귀신이 있네요. 나뉘어서 갔던 두 팀이 목격한 귀신의 인상착의와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무섭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자, 게다가 2016년에는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찾은 한 30대 남성이 실족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 공포스러운 장소로 각인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모 그룹의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저 특성상 뭐 분위기만 봐도 으스스한데 야 사건 사고와 또 같이 이게 겹쳐져 보이니까 더 오싹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6일을 공개합니다. 현실판 모모의 사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데 안 갈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갈겠어요. 이제 안 갑니다. 자, 이곳은 지중해 보물이라 불리며 매년 약 1,4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두가 가길 꺼린다는 곳이 있습니다. 으스스한데 완전 폐가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한때 수많은 신도가 모였던 텔레마 사원터입니다. 일명 악마의 사원으로 불린 곳인데요. 이곳이 폐허가 된 이유는 근대 최고의 흑마법사 알리스터 크롤리 때문이었습니다. 와 흑마법사? 흑마법사. 주로 막 저주 걸고 막 그런 마법. 그러겠네. 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그 사원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1875년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크롤리는요. 어린 시절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자립하려면 악마와 교감해야 한다고 생각. 오히려 악마와 흑마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롤리는 기묘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2000년마다 이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바뀔지어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나 호루스의 시대일지니. 크롤리는 이집트 전쟁의 신인 호루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 리베르 레기스라는 예언서를 출판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발행될 때마다 세계적인 환란이 발생. 일명 지옥의 서로 통하며 크롤리 추종자들이 늘어났고요. 흑마술로 호루스 신의 율법을 온 세상에 알리겠소. 크롤리는 1920년 시칠리아 섬에 텔레마 사원을 설립,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예언이 묻게 좀 맞았나 봐. 그렇죠. 근데 흑마술로 신의 율법을 어떻게 전파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크롤리가 심취한 흑마술은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어. 그는 마약을 통해 얻는 무아지경의 감각만이 진리에 다다른다고 주장. 그리고 신도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벌로 자해를 강요했고요. 아이고야.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한 건데요. 급기야 텔레마 사원에서 신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죽은 신도의 아내가 그간 크롤리의 만행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텔레마 사원을 악마의 사원이라며 거세게 비난. 결국 1923년 텔레마 사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네요. 예. 자해시키고 뭐 재물 바치고 뭐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그렇죠. 악마의 사원이라 불릴만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폐허가 된 텔레마 사원에서요. 유령 목격담이 속출. 결국 텔레마 사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5위 공개합니다. 뉴욕에 숨겨진 모모모의 섬. 미국 뉴욕시엔요.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브롱크스 인근에 위치한 하트 아일랜드입니다. 이름 이쁜데? 하트라고 하면 뭐 사랑이잖아요.
자, 이 하트 아일랜드는요, 뉴욕 시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스팟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트 아일랜드의 또 다른 이름이 일명 죽은 자들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섬이라고 그러니까 뭐 가라고 그래도 못 가겠다. 일단 너무 안 내키죠, 일단. 안 내켜요. 자, 원래 이곳은 19세기 초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의 훈련장이자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숨진 군인들의 시신을 매장했고요. 이후엔 이민자들의 시신을 매장해왔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뉴욕시에서 이 섬을 매입한 뒤에 이곳에 무연고자, 사산된 아기, 아이고. 장례를 치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매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918년 스페인 독감 사망자, 1980년대 에이즈와 결핵 환자 등 생전에 아프게 살다 간 이들까지 하트 아일랜드엔 약 100만 구 이상의 시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100만 구? 뭐 무서움에 앞서서 사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이네요.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하트 아일랜드는 지난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시신을 안치할 곳들이 부족해지자 무연고 시신들을 하트 아일랜드에 매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원래 하트 아일랜드에 묻힌 시신은 평균 일주일에 약 25구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전문 인력까지 동원돼서 하루에 25구를 매장. 많은 사람들이 하트 아일랜드에 묻혔고요. 이 때문에 죽음의 섬 존재가 드러나며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었는데 더더욱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가슴 아픈 분들이 또 함께하게 됐다는 거에 더욱더 슬픔이 커지는 것 같아요. 생전 몸과 마음이 고단했으며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산자들은 갈 수 없는 금단의 섬.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곳에 또 하나의 아픈 역사를 새기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이것이 살아있다.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 등이 전시된 이탈리아의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2011년 8월 박물관은 폐관 이후 야간에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사 못합니다. 그 박물관 안엔 절대 안 들어가요.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 박물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 혹시 임금 체납이나 아하. 뭐 그런 게 있으면 일 못 하잖아요. 이 박물관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저 뭐 약간 아이의 형상인가요? 이건 진짜 애기 같다. 인부들은 박물관 공사 도중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 심지어 박물관 안에 더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박물관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니까요. 갑자기 수레가 쓱,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물관 건축가인 오레스테 알바레노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야간에 박물관에 방문. 그리고 과거 고대 무덤이 있던 자리에서 이 소녀 유령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박물관도 박물관이면 완전 신명수파시네요. 자, 이 사진은 현지에서 나폴리 박물관의 유령이라고 보도되며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박물관의 유령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도 돈 벌러 온 사람인데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벌고 말겠다, 돈을. 실제로 거부하는 이유가 박물관에 뭐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3위를 공개합니다. 발리, 모모들이 묵는 호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성지로 꼽히던 이곳. 오 기자의 신혼여행지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요? 너무 좋았죠. 뭐가 좋았는지.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일을 안 물어? 신혼여행 왜 그래요? 아니, 뭘 해도 좋을 때 아니, 아닙니까? 너무 숨만 쉬어도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좋아. 울어요? 울어? 아, 너무 좋았어. 셜록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절로 샘솟을
리마인드 허니문 코스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호텔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탁 트인 멋진 뷰는 물론이요. 바닥은 고급진 대리석으로 쫙 깔린 5성급. 다만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이요? 담력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담력 있을걸?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왜? 아니 아내를 데려가는 건데 아이랑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담력이 필요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호텔은 발리 중북부의 부두굴에 위치한 부두굴 타만 호텔. 자, 호텔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와 벽면을 어지럽게 감싸고 있는 넝쿨과 거미줄,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바닥까지. 보기만 해도 닭살 돋는 이 모습에 강심장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고스트 팰리스, 유령들의 궁전으로 불리고 있는 폐호텔입니다. 아 영업을 안 하는 데구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잡니까 저기서? 근데 저한테 그 애기 데리고 가라고요? 아, 애기를 왜 데리고 가요? 혼자 갔다 와야지. 아, 혼자 가라고요? 아니 저기 아내를 놔두고? 아내랑 저기 풀장에 두고 갔다 와야죠. 발리 딴 데 묵으면서 나 그럼 혼자. 저기를 어떻게 애기를 끌고 가? 아니, 제가 뭐 평생 그렇게 서운하게 있습니다. 많죠.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되게 잘 져놓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 봐. 왜 운영을 안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두굴 타만 호텔은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개장을 못했지? 자, 이 호텔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호텔 투자자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호텔 공사 도중 인부들이 잇따라 사망한 뒤 방치됐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 이 호텔이 방치된 명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호텔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던데? 호텔에서 단발머리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이런 미스테리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요. 인근 주민들은 호텔 근처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주민들도 가길 꺼려한다는 이 고스팰리스를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씨가 너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아 진짜요? 전자 어떤 잡음이 들렸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 팔에 뭐 묻어있어 계속 내 팔에 자꾸 뭐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하로 내려갈 때가 솔직히 조금 내가 으시시할 만하네. 뭐 야외 촬영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런 오디오는 잘 수음이 안 되거든요. 저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니 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많거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저런 잡음이 가끔 있지만 그렇죠. 저 발리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잡음 나온다. 전파 간섭되는 쉽지 느낌. 않죠. 저기 전파 간섭할 게 뭐가 있겠네. 없지. 발리 부두굴에 버려진 폐호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포 스팟 중에 한 곳이 병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웨이버리 힐스 병원입니다. 아우. 저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아무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아. 자, 이 병원은 1910년 개원한 뒤 1982년 문을 닫은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빈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눈이 없는 소녀 유령을 봤어요. 이곳에 유령이 자주 출몰, 심지어 이 병원의 환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의 사진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흐릿하지도 않고 너무 실제 인물처럼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502호실. 이곳에서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28년 한 간호사가 502호에서 목을 매 자살.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에도 또 다른 간호사가 같은 밤 502호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 그 후로도 이 병원의 간호사들의 자살이 잇따랐는데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수만 해도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환자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또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6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유령들이 떠돈다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전체엔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100여 년 전 결핵 치료 병원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인 1900년대 당시 결핵은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결핵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결핵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하지만 당시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환자의 폐 구멍을 뚫는 수술을 갑니다. 그러자 잘못된 수술법으로 병이 악화돼 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던 겁니다. 그러자 병원에선 환자들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일명 죽음의 터널로 불리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고요. 시신을 몰래 빼돌려 매장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저건 팩트죠. 이거는 뭐냐? 저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병원의 압력으로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자살한 이유도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니 환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이지? 인체 실험한 거 아니야, 저거? 그 원혼들이 병원에 떠도는 걸 수 있겠어요. 그 환자들의 그 억울한 희생. 아, 너무 비극적이다. 안타깝네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9위 공개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호턴 광산. 1980년대 폐광된 곳으로 현재는 입구에 철사 울타리와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2013년 7월 아주 호기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면 일부러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의 정체는 지질학자 출신의 프랭크 후드로요. 현재는 미 전역의 해광, 동굴 등을 탐험하는 너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출입금지 구역.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소인 거죠. 자, 이번에도 출입 금지 표지판을 그는 가볍게 무시하고 몰래 호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거 다 한두 번 다니나 여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둠 속 저 너머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 후드. 그리고 후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슬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겠어요? 사슬? 저 뭐야? 저 왜 흔들려요? 왜 있어? 아니 흔들리잖아 쟤. 어! 왜 제 방을 흔들려? He was swinging back there.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n the video or not. 바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쇠사슬이? 유독 저거 하나만.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쇠사슬을 밀치기라도 한 듯 유독 저 쇠사슬 하나만 요동쳤는데요. 순간 오싹해진 후드는 곧바로 해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일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던 그는 1년 뒤인 2014년 그곳 호턴 광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용기를 내 폐광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So, 그리고 주변 구조물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see if it's any 그들은 또다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 소리야? What they said. 앰뷸런스? 앰뷸런스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지막 앰뷸런스 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웅성거렸는데. 그죠? 네. 뭐 라디오 실수로 킨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사고 당해서 사이렌이 들리는 거네. 앰뷸런스가 급하게 온 거네, 폐광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예요. 폐광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그 유령들이 알려주는 거지.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오. 너무 무섭다.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광산에 갇힌 영혼의 목소리다. 봐. 라디오 신호음 아닐까? 각종 추측이 난무. 그리고 한 누리꾼은 음성을 해석했다고 주장을 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해서 그래? 네, 해석했다고 하는 사람의 번역이었습니다.
진짜 저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 특종은 광산에 이어 왠지 모를 오싹함이 전해지는 동굴에 대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카스 공화국 시린스키 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시굴락스카야 동굴. 이 동굴은요, 예전부터 들어가면 죽거나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일명 검은 악마의 동굴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왜 이 동굴에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생겼느냐? 자, 1965년 어느 날 20명의 대학생이 카시쿨락스카야 동굴로 탐험을 떠났는데요. 아, 근데 20명이나 갔으면 사실 뭔 일 생길 가능성 별로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얼마 뒤 황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온 두 학생. 안에 동굴 안에 뭔가 있어요. 이제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동굴 안에서 악령을 보았다고 주장. 그 악령이 친구들을 데려갔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18명은 모두 실종. 와, 그리고 살아 돌아왔던 두 학생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요. 그중 한 명은 얼마 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동굴 인근 주민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 동굴에 고대인의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애들을 지옥으로 데려간 거야. 전설에 의하면 과거 이 지역에 살던 하카스족은 이 동굴에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있다고 믿었고, 하카스족 주술사는 그 악마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사람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죽은 하카스족 주술사의 영혼이 지금도 동굴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요. 카시쿨락스카야 동굴에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재물이 됐다니. 이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야, 무슨 주술사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로부터 6개월 뒤 카시쿨락스카야 동굴에 견학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동굴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그 학생은 죽기 전 결정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돌구멍에 악마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죽지 마, 돌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그 안에 돌을 기억하라. 어쨌든 악마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안에 뭔가 있다.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굴에는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1983년 노보시비르스크 실험의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동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동굴 안에 악령이나 다른 생물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 악령은 환각이었고, 이는 동굴에서 흘러나온 저주파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저주파가 있다고 환각을 보나요? 이 저주파는 왜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폐교 비바이 쇼토 초등학교입니다. 어휴, 저기도 살벌하다. 1974년 폐교된 이 학교는요,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일명 원형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심령술사조차 여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야. 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오싹 그 자체. 야, 뭐 전문가들조차 포기할 정도면 이거 진짜 가보면 진짜 무섭나 보다. 원형학교의 오싹한 전설은 한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폐교가 되기 전인 어느 날 수업 중 한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폐교된 이후 예, 꼬마야, 너 거기서 뭐하니? 사람이 아니잖아. 너 뭐야? 문을 닫은 학교에서 빨간 가방을 맨 소녀 귀신이 수차례 목격. 사람들은 이 소녀 귀신이 예전에 행방불명된 소녀의 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 무섭다. 소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원형 학교를 찾으며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는데요. 그런데 그간 무언가를 봤다는 소문뿐 아니라 이곳을 찾은 일본인이 실제로 기이한 일을 포착해 촬영. 뭐야? 머리털 같은 게 있는 거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얼굴이? 노화는 공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얘 이렇게 본 거 같잖아, 지금. 이렇게. 저기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 쓱. 없었어요. 머리가 긴 귀신이 이렇게 쓱 나온 거 같잖아. 그렇지. 지금.
저 안 보여요? 아니 형 어디까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이 가잖아. 형 때문에 안 무서워. 뭐 말하자마자 내가 몰라, 근데 어디 저게 뭐야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다가 무서움이 줄어들어. 예.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목격된 것은 소녀 귀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형체의 검은 귀신이 있었다고요. 아예 한여름에 하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많은 강심장들도 이 원형학교에서 말로 형용 못할 압도감과 살기를 느끼거나 심지어 정신착란 증세를 겪는 등 소름 돋는 경험을 겪은 뒤 이곳만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심령술사도 포기한 곳 굳이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는데 정말 한낮에라도 진짜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실물로 봤다 생각해봐요. 누가 있지 않은 곳에서 저기 사람 얼굴이 보이네. 많은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한 소름 돋는 폐교의 귀신들. 지금도 문을 닫은 학교 어디에선가 죽은 자들의 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5위를 공개합니다. 무너진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1973년 개장한 이후 당시 일본 후쿠시마현 최고의 놀이공원이었던 타카코누마 그린랜드. 그런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랑받았던 하프 그린랜드가 1999년 갑자기 폐장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하프였는데 왜 폐장한 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폐장한 뒤에도 또 다른 의미의 핫스팟으로 등극했는데요. 바로 이곳에 요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당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상의 그린랜드 담력 테스트를 떠나보시겠습니다. 갑시다. 싫어요. 자, 먼저 놀이공원 입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 따르면 놀이공원 직원의 혼이 분명해. 자, 입구에서 한 남자 귀신을 수차례 목격. 그리고 다음은 놀이공원의 꽃이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에선 어두운 밤만 되면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귀신이 혼자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과거 이 그린랜드 롤러코스터에서 한 여자 손님이 추락해서 사망. 아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손님의 혼이 롤러코스터를 맴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한 귀신의 집입니다. 자, 이곳은 폐장하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 실제 귀신들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그거 알아? 유령의 집 자리가 예전엔 전망대였대. 근데 거기서 커플이 자살했다지 않아? 전망대가 귀신의 집으로 바뀐 이후 죽은 커플 귀신과 다른 귀신들이 귀신의 집에 섞여 있다고 전해졌고요. 그 밖에도 유독 놀이공원에 있는 한 동상만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자 동상이 철거됐다는 이야기. 또 운영진이 이곳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그린랜드를 둘러싼 온갖 소문이 무성하자 실은 그린랜드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폐장한 거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소였는데 폐장했다니까 귀신 그렇지. 넣어서 폐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 사실 그린랜드는 경영난 때문에 폐장한 거고 그렇죠. 2006년도부터 철거를 시작해 지금은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한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곳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가득한 곳이 된 놀이공원. 폐허가 된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4위 공개합니다. 심령 스팟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 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 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코발트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폐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저 이골들.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그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산 속에 수천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입 금지 구역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한때 연간 2만 5천여 명이 찾았던 유명한 레저 스팟입니다. 바로 미국 유타주 유타 호수 인근에 위치한 너티퍼티 동굴인데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험난한 곳인데 이곳은 한때 동굴 탐험 마니아들의 성지였습니다. 아우, 저 어떻게 하냐. 아우. 근데 뭐 저렇게 좁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거의 뭐 붙어서 쫙 이동할 텐데 그럼 뭐 위험하진 않겠네요. 하지만 이 유명 관광지가 지금은 완전 폐수.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에드워드 존스라는 남성은 고향을 방문했다가 지인들과 함께 너티퍼티 동굴을 찾았는데요. 차례차례 비좁은 동굴을 기어서 이동하던 그때 살려주세요! 그는 동굴 탐사 중 길을 잘못 들어 동굴의 아주 좁은 틈새에 몸이 거꾸로 끼는 사고가 발생. 어떻게 해. 못 나오잖아. 저게 지금 자기 혼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못 나와. 뒤에서 누가 발을 잡아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 발버둥 치면 더 껴요. 자, 존스는 발만 구멍 밖으로 남겨둔 상태로 좁은 틈에 갇혀 옴짝달싹 못했는데요. 아. 당시 존스의 동생이 그의 다리를 잡아당겨 구출하려 했지만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존스를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와, 저 어떡하냐? 물구나무 선체로 끼워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숨이 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숨도 숨이지만 저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 그럼. 자, 결국 구조대원 130여 명이 출동. 존스 구출 대작전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동굴이 굉장히 비좁아 중장비 동원 불가, 또 붕괴 위험성 때문에 폭발물 역시 사용 불가. 큰일 나지. 구조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아, 무섭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사건 발생 24시간 뒤 구조대원들은 고민 끝에 도르래를 설치해서 다리를 끌어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벽에 고정시켰던 도르래가 빠지며 아유. 오히려 존스는 더욱더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머, 어떡하니. 자, 그렇게 구조대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떻게 해. 결국 사고 발생 약 27시간 만에 존스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야, 이 구조하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더 안타깝다. 돌아가신 이후라도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구멍에서 이 존스의 시신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존스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자칫 구조대원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결국 존스의 시신을 회수하지 않고 너티퍼티 동굴 자체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족과 합의가 됐고요. 어머. 결국 너티퍼티 동굴은 존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2009년 12월 2일 콘크리트로 영구 밀봉됐습니다. 아, 웬일이야. 그냥 동굴 자체가 무덤이 됐구나. 근데 저건 너무 비극적이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영구 밀봉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유가족의 마음은 상상이 안 돼.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8입니다. 미국 전설의 흡혈 동물이 나타났다. 1995년 2월 푸에르토리코의 한 마을에서 가축들이 때로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 주변에 2-3개 구멍이 난 상태로 모두 피가 빨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5년 4월에도 아르헨티나 코르바주의 와트 마을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채 죽은 소들이 발견. 마치 이 농장에는 죽음의 사신이 다녀간 듯했습니다. 야, 저 턱뼈 빼고 다 없어졌네. 그리고 보통 맹수들이
먹으면 네. 이빨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훼손된 부위가 자로잰 듯 깔끔하게 도려내 있다는 거. 레이저 칼로 샥. 그렇죠. 그런데 이때 농장에서 한 괴생명체가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정신없이 가축의 피를 빨아먹다가 기척이 느껴지자 5, 6m나 되는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괴생명체가 저지른 일을 보고 사람들은 흡혈 괴물이야! 추파카브라가 분명해!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추파카브라 뭐예요? 뭐요?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는 중남미 지역에서 전설로 떠도는 동물입니다. 붉고 큰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특징이고요. 등에는 가시가 돋아 있으며 직립보행은 물론 날개가 있어 새처럼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거예요? 천하무적이죠. 염소 등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괴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때 목격된 동물이 전설의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였을까요? 그런데 2018년 5월 미국 북서부에 있는 몬태나주의 한 농가에서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잡혔다고 합니다. 오, 진짜? 오! 아, 그놈이 양떼를 공격했어요. 미친 듯이 피를 빨아먹었다고요.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미친 듯이 양떼를 물어뜯고 있을 때 이걸 목격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잡힌 거죠? 그렇죠. 대박. 이 괴생명체를 두고 사람들은 개, 코요테, 여우, 늑대를 모두 합쳐놓은 모습이다. 이미 멸종된 늑대 한 종류가 아닐까? 라며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괴생명체를 수거해간 어류 야생동물청에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미국 서부에 있는 오리건주의 어류 야생 생물청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예.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 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꼬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 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 갭에 도사린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 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거나 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 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 갭에 도사리는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납치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 갭에는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중남미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 갭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비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기자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아예 치안도 안 되는 안 데인가 되죠.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방문들이 숨어서 암약하기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겐.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모모.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진짜.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맷 데이먼이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예요? 제부도? 화성시 제부도? 아니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가 청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이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던 건 외부 대기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오.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또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지?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2~3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야.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만 살 수 있는 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의 모건 아일랜드.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러 섬과는 달리 이 섬은 고요와 정막만이 흐를 뿐인데요. 사실 이곳은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 아무리 섬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트를 타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혹시 원주민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섬 모건 아일랜드의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한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헤르페스의 발병으로 대다수의 붉은 털 원숭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우와. 뿐만 아니라 그 얘기 들었어? 헤르페스에 걸린 원숭이들이 탈출했대.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몰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자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 이 모건 아일랜드로 약 1,400마리의 원숭이들을 대거 이동시켰는데요. 그리고 모건 아일랜드에서 수년간 연구 목적으로 사육된 붉은 털 원숭이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원숭이들 상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에볼라, 메르스, 혈액, 소아마비, 에이즈 등 각종 질병과 관련한 온갖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상, 보안상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은 출입 금지. 그렇게 모건 아일랜드는 원숭이들만 사는 섬, 일명 원숭이 섬이 됐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이러는 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전염시킬까 봐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인간을 위한 연구였다고 해도 일부러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숭이들이 연구 대상으로서 암암리에 사육되던 섬, 모건 아일랜드. 그곳은 2000년대 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뒤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엄연한 생명이다. 수백 마리 원숭이가 잔혹한 실험 때문에 죽어간다던데 진실을 밝혀라. 동물 실험 및 학대 논란이 불거졌고요. 결국 대부분의 연구와 실험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 털 원숭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치명적인 질병들을 인간에게 전염시킬 위험성도 있어서요. 일반인들이 이 섬에 출입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들의 섬. 그곳의 원숭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인간의 발길을 거부한 그 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만 갈 수 있는 술집. 자, 우리 한 기자님. 네. 저희가 평소에 이제 좀 나이로 공격을 많이 하고 구방 아닌 구방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제일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기시고 바이크 하시니까. 바이크도 타시고 네. 괜찮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래? 불안하다. 오히려 불안하다. 아니, 그래서 추천 좀 드리려고요. 뭘요, 좋은 뭘요? 정보가 있어요. 아, 여기 한 기자님 가보시면 정말 킹정. 다시는 우리가 나이로는 안 놀릴게요. 왜? 뭔데? 뭐야? 자, 여기 가가지고 가볍게 저 바 있죠? 저기 가시면 앞에 이제 테이블도 있는데 저기서 바에서 맥주 한잔 하시고 지금 보이는 저기 침대 2층 가셔서 쭉 주무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 완전 별거 킹정.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곳은요. 영국 웨일즈에서 무려 900년 이상 운영한 유서 깊은 술집 겸 여관입니다. 아, 나 또 전통 좋아해요. 전통 좋아하지. 헤리티지 이런 거 있어요. 좋아합니다. 옛날 네. 사람이니까. 하지만 누구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강심장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야 저런 거. 아니 술집에 왜 교수형 당할 때 쓰는 밧줄이 있어요? 뭐야? 저거 뭐예요? 저기 중요한 건 데코레이션 아닙니다. 어? 쓰던 거야?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사실 이곳은 중세 시대 한때 법정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1층에 있는 저 밧줄에서만 약 18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저게 왜 가? 저걸 가라고? 그래서 과거 수많은 죽음이 깃든 이곳에 원혼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이곳은 웨일즈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타나는 곳으로 악명 높고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인간의 발길을 쫓아내는 유령들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보고 자라고 저기서? 일단 뭐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전에도 수많은 죄수들에게 교수형을 내린 17세기 판사 조지 제프리 유령. 그는 죽어서도 1층과 2층에서 여전히 교수형을 내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생전 이 양을 훔쳤다 교수형을 당한 도둑 존 크라우더. 그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계단에 출몰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판사 유령에 도둑 유령에 그럼 뭐 그 두 유령을 만나서 토론하게 만들어드리면 되겠네요. 둘이도 싸우겠네요. 예예. 그 둘이 얘기하지 뭐 나랑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죠. 예예. 유령이 드글드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끝나네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역 유령 끝판왕은요. 바로
이 라벤더 향이 나면 그녀가 온 겁니다. 19세기 당시 이곳 직원이었던 페니 프라이스. 30대의 나이로 요절한 그녀는 주로 손님들이 머무는 방에 출몰. 페니의 유령이 나타날 때면 꼭 생전 그녀가 썼던 쾌쾌한 라벤더 향과 함께 드레스가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무려 12번 넘게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계단을 지날 때마다 목이 쫄리는 것 같아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어요. 등등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저 운영하는 사람이 약간 라벤더 방향제 좀 설치해놓 아, 이렇게 좀 우리나라 거 그거? 해놓고 아, 약간 사람들을 겁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럼 가서 좀 주무시면서 좀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제가 찾고 자는 건 이쪽이잖아요. 2인 1조로 가겠습니다.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고 강심장들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술집.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824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인 세인트 어거스틴 등대. 오랜 세월 바다를 밝힌 유서 깊은 곳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방문하는 걸 꺼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유명한 두 존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00년 전 죽은 등대지기가 아직도 주변을 배회한다니까요. 소녀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그 정체는 바로 유령. 이곳을 떠도는 첫 번째 유령은 더 맨이라 불리는 남자 유령입니다. 파란색 재킷과 선원 모자를 쓴 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등대 주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러 사람을 통해 자주 목격. 그리고 정말 섬뜩하게도 아무도 없는 금연 장소에서 씨가 잔향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향기가? 그런데 유령 소문이 더욱 사실처럼 느껴지는 건요. 해당 유령의 체구가 1859년대 등대에 페인트 칠을 하다 사망한 조셉 앤드류와 똑 닮았다며 목격담이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사망 연도 뭐 이름까지 나오면 진짜 그 유령 아니에요? 두 번째 유령은 소녀 유령입니다. 1873년 어느 날 15살 메리가 동생 엘리자와 함께 등대 주변에서 놀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익사.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후에 이상하게 등대 주변에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뚜벅, 뚜벅. 등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죽을 당시 메리가 입고 있던 블루벨벳 드레스 차림의 소녀 유령이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이 존재가. 구체적이죠. 아, 근데 소녀가 너무 불쌍하네. 그죠. 유령이 나타나다는 흉흉한 소문 속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눈동자처럼 바다를 지키는 세인트 어거스트 등대. 사람들의 발길을 막는 유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